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더 쉽게 갈 수 있는 왕도나 지름길을 갈망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크지 않은 노력으로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 시작의 기술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합니다. 책 제목만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이런 것들처럼 원론적이고 모두가 아는 얘기만 반복해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하나씩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첫 장에서부터 이 책은 자기 파멸적 독백을 경험해 본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같이 사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와도 하루 종일 업무 관련 소통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지인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눈 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나 스스로와의 대화이고 모든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대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의 질과 내용이 내 삶의 질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실제로 많은 위인이나 철학자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외부의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 현실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 받아들이는 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고 살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보고 흥분해서 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회가 됐던 일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이성적일 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걸 실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는 생각을 조종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고 남을 탓하거나 운이 없다고 자책하는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책에서 얘기한 하나의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책에선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라고 얼마 전에 다룬 책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서 나왔던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얘기가 추가되는데요. 저자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살아도 사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도 다른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환경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가족들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것들을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삶의 질이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갖지 못한 것들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갖지 못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주변이나 사회의 기대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스스로는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굳이 명문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을 해도 복근까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나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백만장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우리는 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지금 원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하고, 정말로 원하는 걸 찾았다면 이제는 간단해졌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세우고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는 거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저것만 아니면 내 삶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주변 사람, 건강 상태와 같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한 의지가 크지 않다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 스스로의 상태나 환경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스스로 선택한 게 맞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저자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내가 이직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격증 공부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퇴근하고 시간 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가? 쉬고 싶은 휴일에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의지가 있을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삶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들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생각했을 때 가슴 뛰는 일이 아니고 그다지 원치도 않는 일이었다면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앞의 사례처럼 자격증이나 이직이 아닌 정말 인생에서 바라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일수록 그걸 이루기 위한 의지도 클 수밖에 없겠죠. 의지가 있다면 그걸 쟁취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이걸 이루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까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지금입니다.